국가보훈처 장관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요청하는 요구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그 시점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국권 침탈 전후를 그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는 그 시점과 그 성격이 어떤 적극적인 어떤 항일 운동이냐 아니면 체제 개혁 운동이냐 이런 데 대해서 학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95년 을미의병은 서운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합니까? 이제 그 부분도 아시다시피 1962년 서운을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을미의병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계기로 을미의병 또 1905년에 을사의병 또 정미의병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독립군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독립유공자 서운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지적처럼 그 을미의병의 시점이 1895년이기 때문에 동학농민 운동 그 부분과는 조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차이점이라면 62년도에 기준을 만들 때 그 당시는 동학농민혁명이 농민의 난으로 인정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는 입법이 돼서 예. 혁명으로 승격됐고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습니다. 그러면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입법이 됐다면 명예회복을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제 명예회복의 문제와 또 독립유공자 서운의 문제는 물론 연결은 됩니다만은 근데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도 이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를 여러 번 거쳤는데도 다수의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 좀 신중론을 펼쳐서 뭐 제가 볼 때는 좀 더 그 연구와 또 사회적 공감대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사회적 공감대요? 학자들의 실세들이 62년도 사고에 지금도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정부가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 3년 전에도 그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를 여러 번 했는데도 그때도 이것이 좀 그 신중하게 아니 논거가 없잖아요. 안 되는 논거가 1895년은 되는데 1894년이 안 되는 논거가 뭐예요? 차이점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 저도 뭐 논거도 없이 학자들이 소위 친일 학자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 아니 그 학자들은 예. 제대로 정부에서 검토해서 예. 1894년 입법으로 2차 봉기는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거기에 걸맞게 인정을 해 주셔야죠. 아니 이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의견이 아시다시피 다양하고 특히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학자적인 내용을 논란이 있어서 입법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리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서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무장투쟁이다 정의했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학자들이 뭐 이거는 뭐 정부의 결정이지만 아시다시피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예. 법에서 기준을 주었으면 그 기준이 학자들이 심사할 때도 적용돼야 되는 게 맞죠? 아니 그렇지만 그 법 이외에 기본법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권 침탈 전후를
아니 그런데 시발점으로 1895년 왜 하냐니까요? 아니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와 기본법과 약간의 모순 관계가 지금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좀 더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공감대 확보라는 내용은 긍정적인 공감대 확보입니까? 부정적인 공감대 확보입니까? 뭐 그냥 그 뭐 긍정 부정 없이 아주 그 중립적으로 그렇게 아주 그 담백한 입장입니다. 행안부 차관 나와주시고.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특정 시설분 지역 자원 시설세 뭐 법안 소위에 몇 번 참여하셨으니까 예. 제도적 운영상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전 발전소가 소재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어떤 형태로라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한 방법에 있어서 방사선 비상구역이라는 지역에 그 추가로 가세 지역을 확대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원안위가 그 주민 보호를 위해서 자치단체 지원하는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지금 우리 이부 입장은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과세 역전, 그러니까 세수 역전 현상 같은, 그러니까 그 원자력 소재지가 에서는 그 지역사회 신설할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반면에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 외의 그 지역은 세수를 받기 때문에 그 지역보다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 있는 지역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세수 역전 현상도 있고요. 또 추가로 또 그 지역자원시설 신설할 경우에는 그 아마 그 원전을 발전에 관한 그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전기요금 인상도 또 우려가 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차관님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안 소위도 참석하시고 대정부 질문도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어떻게 역전 현상이 생깁니까? 지금 현재는 원전 소재지에 있는 시도는 킬로와트당 1원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닌 시도는 아직 한 푼도 못 받아요. 1원이 아닌 0.5원이라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역전 현상입니까? 네, 의원님 그 개정안에 따르면요, 원전 소재지 그 시도에 하는 자치단체는 그 지금 원전 소재지 밖에 지역사회시 과세 확대하는 그 세금을 그거를 혜택을 못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역 자원 시설세는 시도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도가 원전 소재지가 있는 시도는 1원씩 받아요. 예. 없는 같은 비상계획구역인데 없는 시도는 0.5원이라도 달라. 그런데 뭐가 세수 역전 현상입니까? 그런데 원전이 소재하는 그런 시도에 자치단체에는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의원님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있습니다. 부분은 그게 세수 역전 현상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을 통해서 세원 배분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좀 제대로 분석을 하시고 제도적인 검토를 하셔야지 이렇게 엉터리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 자원 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 시설 소재지에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 효과를 이제 해소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외부 반면에 불경제는 원전 소재지가 아닌 시도는 비상계획구역은 외부 불경제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세 취지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원래 지역 자원 시설 취지가 외부 불경제를 보존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지난번 14년도에 지역 자원 시설세를 신설할 때도 0.5원에서 1원으로 정액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원전 발전소가 소재지라는 지원은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부칙에서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놓고 20년 동안 26억 전체 지원한 게 기껏 지원한 겁니까? 그 지금 지역 자원 시설세 세수가 얼마예요?
지금 최근에 24년도는 26억을 지금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안위 법안소에도 충분히 한 그렇게 의대협 법에 정해놓고 안 지키니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국가 재원이 필요한가를 지금 현재 소위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대로 좀 검토해서 답변도 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소에 대응하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복지부 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있죠? 네, 어떤 유형과 예상 규모 일자리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그리고 공익 활동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세수는? 예, 지금 현재 그 합해가지고 한 1.5조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기준입니다. 공익활동형이 시급 9,0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자원봉사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는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자원봉사 성격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카운팅할 때 일자리 개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자원봉사자입니까? 의원님 말씀, 정부에서 일자리 운영하실 때 네. 자원봉사자를 일자리 개수에 산정합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그 공익 활동형에 대한 지원 단가가 낮다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익 활동형을 사회 서비스형이나 민간형으로 돌려서 보다 좀 많이 지급을 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그렇게 전환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지원 단가 상향 조정을 위해서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네. 당연히 상향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일자리 개수에 산입하시면서 일자리라면서 예, 그렇지만은 자원봉사자라고 폄하하고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공익 활동형 그 사업의 성격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데 단가 인상을 위해서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급 9,000원 공익활동형은 자원봉사자고 시급 9,900원 사회서비스형 근로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사회 서비스형은 좀 그 뭐라고 거기도 자원봉사자입니까? 이게 좀 기간도 오래되고 그 다음에 근무 여건도 좀 개선되고 그래서 저희가 공익형 모델을 좀 줄이고 사회 서비스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